이거 귀멸의 칼날 탄지로 아니야. 이마에 상처도 브릭으로 다 표현했네. 지우다 지우. 포켓몬도 다 있고 옆에 청파나이트 왜 이렇게 귀여워. 마치 동물의 숲 게임을 현실로 옮겨다 놓은 느낌이랄까. 와, 이 로봇들도 완전 대박이야. 뭐야.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국내 최대의 레고 창작 전시회인 KBP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번에 국내랑 해외에서 100여 명이 넘는 레고 초고수 분들의 엄청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렇게 바로 KBP가 열리는 백범김구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주차하고 3분 정도 걸어오는데도 벌써 땀이 나더라고요. 이 매미 소리도 장난 아니야. 자, 이렇게 전시관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KBP는 그 옆에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참고로 전시관인 줄 알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진짜로 도착. 제가 12시 반쯤 갔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입구에는 다양한 굿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KBPT를 입고 있는 피규어도 괜찮았고, 특히 그 옆에 브릭헤즈 스타일로 만든 전통 홀레, 요거는 정말 탐나더라고요. 가격은 요렇고요. KBP는 8월 3일에서 4일간 이틀간 진행되고, 입장권은 성인 7,000원, 청소년 아동은 4,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장하면 내부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 테이블 위에 창작가님들의 수많은 레고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는 레고 포토들이 쭈르르륵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레고 사진들 진짜 사무실이나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엽서들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거 대박이야. 저도 몇 개 챙겼는데 정말 이쁜 사진들이 많죠. 이제 본격적으로 창작품들을 하나씩 구경해 보면은 오 소장님이 만드신 스타벅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간판에 라이트 브릭을 쓰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 공간도 전부 꾸며져 있습니다. 그 옆에도 다양한 모듈러 형태의 건물들이 쭉 있고요. 그 옆에는 유니브릭이라는 창작가님의 전시품이 있었는데 각 사람들의 방을 레고로 만드셨더라고요. 요거 진짜 재밌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미래에 자취방을 만든다면 어떻게 꾸미고 싶을까? 그래서 각자 이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은 또 되게 실제 작가시고 레고 사진 작가시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에 좀 맞춰서 카메라 같은 거 좀 담았고요. 저는 제가 좀 이제 진로를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거 좀 배치를 해놨고, 나머지 멤버들도 자기 이제 진로라든지 취향을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레고로 실제 좀 유명한 영화들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터미네이터 2, 스타워즈, 명장면들을 이렇게. 맞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월리, 오버워치 그 대기 화면이랑 요거는 쇼생크 탈출, 마인크래프트랑 우리들의 나라가 같이. 근처에도 비슷하게 디즈니나 루니툰즈 미니피규어 시리즈에서 나온 피규어들을 각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테마를 꾸민 방들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냥 피규어만 세워놓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진열대를 만들어주니까 훨씬 이쁘죠. 이 롤라버니 덩크슛 하는 거 너무 괜찮다. 드래곤볼의 천하제일 무도회장을 레고로 만든 작품도 있었고요. 와, 이거 진짜 탐난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초사이언 손오공 대 피콜로면은 이거 피콜로가 그냥 질 것 같은데. 반대편에는 여러 기차가 레일을 왕복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실제 국내에 있던 철도를 레고로 만드신 거였더라고요. 진짜 이런 건 KBP에서밖에 못 보지. 한국 철도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스를 냈고요. 이번에 KTX, 그리고 청룡, 이음, ITX 새마을, 대통령 전용열차 경복호, 여객열차 이렇게 해갖고선 그 한국철도 중에서 되게 눈에 띄는 좋아하는 녀석들 위주로 출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 청춘, ITX 청춘이라고 2층, 국내에서 유일한 2층짜리 열차입니다. 이거요? 요 회색이요. 얘가 청춘이에요. 보시면 중간에 2층이에요. 2층이구나. 네. 지금 여기 가운데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예. 색은 어떤 열차인가요? 요거랑 요거가 사실은 색은 비슷한데 얘는 새로운 새마을이고요. 요거는 그 옛날 새마을 모양인데 대통령 전용 열차입니다.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어요? 네, 대통령 그 경복호라고 네. 그
일반 열차처럼 위장하려고 새마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기차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전 국내에 출시되었던 옛날 자동차들도 레고로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이 갓그랜저가 완전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귀여운 SD 스타일로 만든 다양한 전투기와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 레이저 크래프트, 로봇들도 있었는데요. 이 패트레이버가 완전 내 취향이다. 안에 미니피규어도 태울 수 있고, 그 앞 부스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레고 창작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담같이 생긴 로봇부터 닌자고에 나올 법한 드래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바라뚜루 한 5개는 합친 듯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슈퍼 바라뚜루까지. 안녕하세요. 작가 세인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네.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 요 파란색 메카는 이제 가루다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파란색 건담 중에서 유니콘 퍼펙티빌리티라는 건담이 있는데 그 건담을 매우 좋아하는데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꾸밀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본 이제 메카닉 제품이고요. 약간 하이뉴 건담도 닮았는데요? 맞아요. 그죠? 하이뉴 건담도 많이 참고해서 왔다 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번 늦가을 창작대회에서 그때 다행히 나왔던 거죠? 따자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맞아, 냉용 맞아. 보레아스인데 자유롭게 이제 몸체를 움직일 수 있게 대부분 다 가변형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관절이 다 있네요. 예, 전부 다 관절이 있고, 네. 바라뚜루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거를 몇 개를 쓰신 거예요, 제품을? 벌크는 3만 개 정도 들어갔고요. 3만 개요? 예, 제품만으로 봤을 때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포스가 안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갔고, 원래 제품도 엄청 크지 않아요? 72cm 정도인데 네. 제 성에 안 차서 이건 몇 이렇게 cm죠? 이제 1m 10cm 정도 됩니다. 아, 거의 뭐 사람 어린 그렇죠. 어린아이 한 명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높이로 만들었고, 또 반가일 중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가일 중이어도 좀 뒤로 가서 이 뒤에 산까지는 끊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 뒤에는 완전 창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판이랑. 내가 만약에 사우론이라면 내 바라뚜루는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창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간달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절대 못 이기겠는데? 세인트님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부스로 이동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담들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못 참지. 제가 프라마 건담 썬더볼트랑 윙 건담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딱 같이 진열되어 있었고, SD보다는 뭔가 크기가 크고 요즘 나오는 MGSD 비율 비슷하게 레고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옆에 툴기스도 있고, 게타는 뭔가 레고로 만든 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야. 뒤에 K캅스 제이데커까지. 어릴 때 이거 로봇 정말 사고 싶었는데 여기서 레고로 만나네. 게다가 반대편에는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있었는데요. 요게 대박이야. 크기가 거의 뭐 PC보다도 더 크고 레고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레벨 99 맞으시네. 그 옆에 트랜스포머라든지 범블비 이런 로봇들도 디테일이 엄청나죠. 옆에는 최근 늑가을님과 반트님이 만드신 미호크 로봇도 있었어요. 그 원피스에 나오는 검호 미호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언빌리버블.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옆에 미호크 로봇이 들어간 현상수배 포스터도 한 장씩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 센스 있다. 이 작품은 유튜버 늑가을님과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작품이고요. 제가 건담을 아예 모르는데 이제 가을님이 건담을 잘 아시다 보니까 가을님께서 건담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입혀보겠다 하면서 그 원피스의 유명한 캐릭터죠. 미호크라는 캐릭터를 건담이라는 캐릭터에 한번 입혀봤던 작품입니다. 전체 합쳐서 한 약 6,000피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크닉 브릭이랑 시스템 브릭이랑 적절하게 잘 섞어서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등 뒤에 칼도 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돛이잖아요. 근데 돛도 사실은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찌됐건 첫 기획 자체가 해외에 전시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설계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캐릭터 별명이 이글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찍어서 보시면은 눈에서 빛이 납니다. 진짜. 예. 아니 눈동자 그 매 눈. 매 눈도 프린팅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예. 아,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눈동자 이거 봐. 이거 실제로 판매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는데 근데 여러분 가격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사는 게 제일 쌀 수 있어요. 한 파란 쪽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창작가 카바님이 만드신 레고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동물들을 레고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셨는데 이 닭은 현실의 닭과 똑같은 1:1 스케일 같았어요. 이런 거는 진짜 레고 제품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 또한 아키라에서 바이크가 미끄러지면서 나는 연기를 이빨 브릭으로 표현할 생각을 하시다니 창의력이 장난 아니야. 앞쪽에는 레고 회사에서 최초로 나온 오리를 모티브로 작게 만든 다양한 버전의 미니 오리들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한 KBP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똑같이 타고 가야 돼요. 멈춰. 네. 네. 합니다.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떨어져도 부서지진 않죠? 부서지죠? 부서져요? 부서져도 어쩔 수 없죠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여러분, 여기 또 닌자고 창작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타이탄 로봇, 여기 준이님, 이거 어떤 로봇인가요? 안에 슈리콥터 메카라고 네. 기존 여기 있는 네 로봇 모두가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메카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에요. 다리가 엄청 길어요. 네. 완전 롱다리야. 네. 그리고 여기 사이버 드래곤인가요? 예, 사이버 드래곤이 메카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무기가 되게 신기해요. 철퇴인가요? 예. 와, 여기 또 하이드로 바운티를 한 엄청 크게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온 1m? 와, 이거 설명 가능할까요? 이쪽은 이제 미디의 바다 시즌 14 미디의 바다 시즌을 테마로 해봤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애니에서 닌자 5명이 타고 다니니까 닌자들 타고 네, 갔죠? 5명. 아니 닌자 피규어를 안 갖고 와가지고 네, 조종석도 5인승으로 딱 만들어줬어요. 확실히 여기가 네. 넓혀주시니까 좋네. LED도 조종석 안에 넣어놔가지고 LED도 킬 수 있나요? 네, 지금 켜놓은 상태예요. 안에. 네. 오케이. 저 약해가지고. 네. 이게 LED까지 있습니다. 네. 얘는 몬스타즈. 네, 이거 펜 집에 있길래 제가 창작한 건데 갖고 와봤어요. 여기는 엘리멘탈 로봇들을 좀 개조를 해봤어요. 이번에 나온 거? 네. 근데 관절도 생기고 네. 장난 아닌데요? 이번 엘리멘탈 로봇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콜 같은 것도 팔꿈치 관절이나 어깨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도 무릎 관절까지, 야. 다 추가해줘가지고 네, 개조를 해봤어요. 와. 그리고 소라 같은 경우는 소라가 진짜 멋있어졌는데? 애니에서 막 팔을 자유자재로 바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팔을 바꿔서 이렇게 무기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떼서 기본 팔로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애니에서 기믹을 애니에 있는 기믹을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닌자고의 명장면을 레고로 만든 창작품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킹의 협의에 이게 제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이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화이트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와, 얘는 없는 건데 제품에. 네. 나 이거 제품 왜 안 내주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스타워즈는 이렇게 많이 내주던데. 그러니까요. 와, 여기 한국 닌자고 팬 채널입니다, 여러분. 네. 닌자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셔야 해요. 닌자고 OST들도 한국어로 조금씩 작업하고 있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또 여기 그리고 닌자고 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또 얼음의 잔이 이렇게 악당됐던 그 시즌이 있는데 이게 뱀동이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여기는 이제 시즌 8의 그 2화에 이제 이 가면을 뺏으려고 미스터 이가 와가지고 전투하는 그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강호돈이 깨어난 다음에 로이드랑 이제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디오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얼음 황제 잔이 타락해가지고 얼음 황제가 된 다음에 로이드랑 아키타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얼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거 키마에서 뛰어오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장면들을 다 이게 합쳐가지고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장면입니다. 네. 같이. 네. 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퀴즈 있습니다. 이거 네. 하 난이도는 그냥 말 그대로 손풀기 그런 정도고, 저는 상 난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으로 가겠습니다. 상 주십시오. 네. 와, 뭐야 이거?
다음 대사가 나온 우리의 저항 계속된다? 아 이거 와 아니 이거 화를 맞추는 거야? 야 시즌 9인 건 아는데 아 이거 화를 어떻게 알아? 아 뭐야 이거 화 다 화예요 혹시? 이거 다 화야? 아 나 이거 몰라 몰라 야 화를 어떻게 알아? 상은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간단한 거. 등장하지 않으시죠? 네. 파이터 안 나온 시즌. 아 이건가? 네 과연 반은 맞겠지 설마. 야 됐어. 닌자고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를 아주 귀엽게 만든 미니 창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네. 또 너무 크게 만들면 학생이라 비용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집에 있는 부품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기체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렇게 기믹이 있어. 이렇게 열면은 내부가 이렇게 다 표현을 좀 사람들이 있네, 어설프지만 네 등장 인물들을 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설프지만 그래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고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이게 몇 피스죠? 그래도 한 100피스 후반 정도 190 몇 피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신 클론 트루퍼 전신을 다 만들 계획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고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제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일단 머리만 네 맞아요. 아 머리가 중요하지. 네 그리고 R2D2랑 C3 네, 끼운 거야? 네 이건 그 제품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너무 다 비싸가지고 좀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창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영화의 장면을 네, 이 조그만 스피더 바이크 기체들을 피규어들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아주 익숙한 공룡이 한 마리 보이는데 여기 또 리베라스님이 부스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잠깐 설명 가능할까요? 네. 요거는 그 공포 게임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는 허기허기. 네. 이 머리 교체 가능한 거예요? 네, 교체 가능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빼가지고 와 진짜 무서워. 이렇게 머리를 또 여러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이 보라색은 누군가요? 자, 이 녀석이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공포 게임에 등장하는 보라색 토끼 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자, 작년에 제가 이 영화가 나온 기념으로 새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구형, 이번 것이 신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마무시한 게 이거 뭔가요? 이거 이번에 코리아 브릭파티 레이싱에 참가에 의의를 두고 만든 제 리베라스카입니다. 아니 다른 차들을 부시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네, 반쯤은 그랬어요. 네. 이거 손 먹어요? 네, 얼마든지요. 그리고 또 바이오니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를 절대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솔로지님이 7대 제약의 컨셉에 맞춰 만드신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던 중 갑자기 드래곤 한 마리가 쓰러지려 하길래 재빨리 제가 캐치해서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 왔습니다. 야, 진짜 이거 대참사 날 뻔. 그리고 아까 바이오니클 봤는데 이쪽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바이오니클 로봇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여기 또 찬 작가님 라이커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바이오니클 티를 맞춰 입고 왔어. 야 진짜 찐, 이번 찐이다 찐. 뒤에 뭔가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있는데요. 이제 약간 이 캐릭터 설정이 약간 나는 애여가지고 야 대박이다. 네, 위가 돌아가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야 이거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아끼는 애고, 무기를 교체할 수 있구나.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캐논. 또 캐논이 또 두 개여가지고 또 쌍캐논으로. 네, 같이 이제 약간 주인공 느낌인데? 약간 그 옵티머스 그 무기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것처럼. 야 그리고 여기 엄청난 기가 타이탄이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아, 이 닌자고 오버로드 드래곤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는 그 닌자고랑 바이오니클 히어로 팩토리라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볼 부품이랑 그 오버로드 드래곤 머리 사용해서 그 만든 괴수입니다. 오버로드 드래곤은 너무 허전하니까 제품이, 그래서 제가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배그남자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예.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이 마징가는 제 세대 로봇이긴 한데 이거 엄청 멋있는 마징 카이저가 있어요. 아,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갑자기 만들고 싶어진 게 마징카이저였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만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관절이 좀 약해가지고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다른 자세 안 되나요? 다른 자세 하긴 조금 어렵긴 한데 안 해도 돼요. 팔 그래도 저도 이렇게 그 원래는 스크랜더라는 날개까지 있지만 맞아. 날개가 없네? 네, 원래 여기 핀까지 다 해놨는데 네. 아쉽게도 그 부품이 좀 부족한 관계로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봇들을 쭉 살펴보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코난을 커다란 액자 형태로 만든 작품도 볼 수 있었고, 옆에 창작가 눈쓰기님이 만드신 포켓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눈쓰기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브릭으로 포켓몬을 만들어 오신 분인데 못 보던 것들이 그동안 많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피카츄를 포함한 지우의 포켓몬들까지, 옆에 이 청파 나이트 너무 귀엽다. 방패랑 대파건바, 이 외형도 외형이지만 그 포켓몬이 가진 특유의 포징이나 표정들이 정말 레고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레고로 만들 줄이야. 언빌리버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레고로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아이디어가 잠깐 이거 너무 디테일하잖아.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서양의 각종 유명한 조각상들을 만드셨는데 레고의 그 각진 느낌과 조각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끝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까지. 야, 이거는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레고로. 이거를 진짜 어려웠을 것 같다. 요즘에 또 굉장히 핫한 귀멸의 칼날을 레고로 만든 창작품도 있었는데요. 와, 귀칼 염주들이 다 있네, 다 있어. 이거 포즈가 장난 아닌데 밑에 이펙트 파츠도 있고. 혹시 여기서 가장 아끼는 작품 어떤 건가요? 저는 큐즈로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큐즈로? 네. 이거 브릭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대략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큐즈로 하면 생각나는 포즈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포즈를 모토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빨리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망토도 움직이는 건가요? 망토도 뒤 보면은 이게 살짝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양옆으로는 살짝씩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망토 무게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다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지 좀 버티고 하네요. 되게 디테일해요. 그리고 옆에는 바로 그 기유. 네, 토미오카 기유예요. 원래는 이 기술이 탄지로 거 기술인데, 그래도 탄지로는 또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각자 주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유한테 파츠를 주었습니다. 이게 그냥 캐릭터만 있으면 좀 허전할 텐데, 보면은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다.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진짜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탄지로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깃털 부리 가지고 여기 상처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마에.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입에 물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제니츠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 포즈가 이제 발도하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발도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뽑기 전 자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니츠는 하나형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가장 이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포즈면 끝났지. 그쵸. 얘네가 그런데 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제가 만드는 거의 기본적인 모토가 전부 다 이제 가동이 되게끔 만드는 게 우선적이어가지고, 보면은 잘 못 움직일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다 하나하나씩 가동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 이게 여러분 지금 그냥 동상 같은 게 아니라 다 가동이 되는, 팔 같은 것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동이 됩니다. 다리도 다 무릎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와, 가동성이 대박이네. 지금 이렇게 포즈 한 포즈로 서 있어서 몰랐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또한 동물의 숲에 나오는 마을 전체를 레고로 만든 작품도 있었습니다. 요거 대박이야. 동숲은 최근에 실제 레고 시리즈로도 발매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디오라마를 꾸며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여서 뭐 줄넘기도 하고 있고, 아 여기 너굴 상점도 있네. 옆쪽에는 KK가 기타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잠시 동숲 게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분이랄까? 동숲 이외에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어마무시한 주라기 파크 디오라마가 있었습니다. 와, 아마 레고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자기만의 주라기 파크를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이분은 그걸 진짜로 이루셨더라고요. 안에는 공룡 화석이라든지 내부들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요. 박물관 근처에는 자동차나 보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미까지 넣어주니까 굉장히 재밌어졌죠. 주라기 파크 바로 옆에는 도마구님이 만드신 전통 국제시장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 놀러 가면은 이런 시장 가서 구경하고 뭐 전이라든지 닭꼬치 사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시장뿐만 아니라 앞에 병원이라든지 여러 상점들이 더 확장이 돼서 추가된 모습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군입니다. 대게양 만들면서 이제 내륙 쪽 만들고 있는데요. 내륙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통시장 만들어 봤습니다. 국내 재래 전통시장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최대한 구현하려고 만든 작품이고요. 그 앞에 이제 저희 이제 도마군 마트, 저희 편의점, 그다음에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4층 건물로 이제 탈바꿈 시켜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저희 대게항으로 가는 중앙대로입니다. 이 앞쪽이 사실상 대게항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도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변공원이 있고 그 수변공원에서 저희 이제 지난번 그 브리긴 창작대회 또 1위한 작품인 서핑 스케이트보드점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파충류샵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가면 이제 그 청정 해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해변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 해변이 나오지 않을까. 추가가 된다고요? 네네, 계속 추가가 됩니다. 제가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정말 창작가분들의 나이가 다양하다. 지금 보시는 인생 네컷을 레고로 만든 작품은 레고를 좋아하는 소율이라는 어린 친구가 만든 작품이었고요. 이것도 일본에서 온 15살 리마라는 중학생 친구의 작품인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창의력이 넘치고 옆에 요거는 플라워십이라는 작품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레고로 완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버리네. 또한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K2 같은 각종 탱크들과 전투기들, 레고에서 이 밀리터리 시리즈는 발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창작 전시회가 아니면은 사실상 볼 수 없는 제품들이에요. 보면서 진짜 감탄하게 되고, 아 근데 탱크 위에 이렇게 미니 피규어를 태워놓으니까 되게 귀엽다. 작품이 워낙 많아서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멋진 레고 창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이 어느덧 4시가 돼가지고 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멋진 창작품들을 만들어주신 레고 창작가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내에 이런 레고 전시회나 창작대회 같은 문화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KBP를 기약하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